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5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죠. 그 검찰 인사의 요지하고, 그 다음에 뭐 비판 일색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과연 친여 매체들은 그럼 뭐라고 보도했을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의 요지는 뭐 친정권 검사들의 대거 약진, 요직 배치, 그 다음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를 만한 검사들의 좌천, 이거죠. 그거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부터 변함이 없던, 검찰 인사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초에 좌천성 승진, 그래서 법무연수원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무연수원장으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갔고요. 이성윤 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을 해서 서울 고검장. 이거는요, 검찰의 사실상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가 대개 대검 차장검사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거든. 서울 고검장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넘버 2라고 할 영전을 했고 승진도 했고 그런데 피고인이다. 이런 사실은 다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장관의 남강고등학교 후배,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장에서 4개월 만에 검찰국장이 되고 4개월 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갖다 놨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통제가 가능하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이 피의자죠. 문홍성 수원지검장. 이 사람은 2019년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강력부장이 이성윤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구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지금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피의자를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를 이제 해야 되는 수원지검장이 지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갖다 놨는데, 이 신성식 부장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죠. 그리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KBS가 오보를 내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거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때 법무부 대변인을 지내고 이성윤 라인이다 해서 중앙지검의 3차장으로 갔던 구자현, 이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습니다. 검찰국장은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핵심 요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추미애 전 장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친정권 검사의 영전, 이런 케이스에 속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사단이랑 대표적인 멤버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사람은 검찰에서 아예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으로 갔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잘 알지만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붙으면 연수를 시키는 그런 기관인데, 원장은 판사고요. 부원장이 검사인데 여기에 유일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은 유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예 쫓아낸 겁니다. 자, 윤대진, 소윤, 대윤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깝다는 윤대진 검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이번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왔습니다. 법무연수원. 그러니까 계속 수사 일선과 무관한 곳으로 돌아다닌다.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이고, 조선일보는 방탄검사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군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친여 매체로 알려진 곳, 대표적인 데가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신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직 안정 고려했다지만 박범계 표 인사도 탕평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고, 그 밑에 소제목으로 총장 의견 반영 탕평 인사라지만 그래도 약간은 법무부 측의 반론 성격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장관의 중 대폭 관철 이렇게 돼 있고, 검찰개혁 우호적 인사 주요직 한동훈 등 윤석열 측근 한직으로
글쎄 이 친정권 검사라는 것을 검찰개혁 우호적 인사라고 표현을 했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리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장관 의견이 대폭 관철된 인사로 보인다. 다만 지난번 고위 간부 인사가 워낙 거칠었던 탓인지 이번엔 조직 안정도 고려하고 총장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 한 중견 간부의 평이다 이러면서 그 리드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글쎄요. 뭐 조직 안정을 고려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 안정을 고려 이렇게 돼서 오히려 검사들은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그 노골적인 인사가 과연 있느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조직 안정을 고려했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어떻게 썼느냐? 우선 경향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 실제 들어가서 본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서 제목으로 된 게 뭐냐면 친정권 검사로 정권 방탄 인사 윤 측근 배제 이게 제목인데 그래서 쳐서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써 친정권 검사들이 핵심 요직 차지 정권 수사 방패되나 이렇게 돼 있더군요. 실제 기사의 제목은. 그러면서 소제목은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수사 일선 못 돌아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과 달리 오마이뉴스는 보다 더 드라이하게 썼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게 제목입니다. 이변은 없었다. 글쎄요. 뭐 어떤 게 이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한동훈 수사복귀 좌초, 윤석열 대행, 조남관은 법무연수원 행.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드라이하게 스트레이트형으로 기사만 전달했다. 평가를 달지 않았다 제목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저는 어떤 걸 느꼈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우선 저희가 바깥에서 보는 거와 달리 이 정권 사람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 사건 수사를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김학의 전 차관 그 불법 출국 금지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라인의 아래서부터 위까지 그 사람들을 전부 친정권 검사로 채웠다. 왜 그랬을까? 무서우니까. 이 수사가 더 진전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다. 그거는 바로 이 청와대에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거기에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보신용도 되고 그 다음에 정권의 방어막도 된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게 정말 정권의 명운을 쥐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의 피고인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이성윤 승진했죠. 그 다음에 피의자 문홍성 수원지검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갔죠.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보냈죠. 핵심 친정권 인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원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실은 지금 그 사퇴했죠. 그래서 검찰을 나갔는데 그 자리에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누구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무혐의 처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고검 그 다음에 이 수사를 대검에서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모두 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연관된 사람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것도 전부 막는 사람으로 삼중방어막을 쳤다. 왜 이렇게 삼중방어막까지 쳐야 했을까 하는 부분은 그만큼 이 사건은 어찌됐든 간에 겹겹이 틀어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이 선 것이다. 이거는 반대로 보면 뭐죠? 아, 이 사건이 결국 뇌관이구나. 문재인 정부의 뇌관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인사다 하는 게 첫 번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방어하는 거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권 관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노골적인 인사다.
그 김종민 전 검사죠. 전 검사는 유신 때도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 얘기를 했더군요. 그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정권을 향한 인사를 틀어막는, 그 수사를 틀어막는 인사는 없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자 문재인 정부 이제 9개월 남았습니다만 11개월 남았죠. 11개월 동안 이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거는 뭐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도 이제 뭐 계속 틀어막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과연 이게 그렇게 틀어막아질까? 언론 매체들 중에 살아있는 언론 매체도 있고, 그런데 과연 틀어막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정권 말에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관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노골적 인사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반감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 경우는 정치적으로는 손해죠. 수사만 틀어막으면 됩니까? 정치적으로 손해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무적 판단이 설 자리를 잃은 검찰 인사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으면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인사를 하죠. 근데 지금 정권 방어용 그 검찰 인사를 하려면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노골적 인사를 해놓고서 자, 뭐 검찰 인사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정무적 판단이 전혀 배제된 검찰 인사다. 어찌 보면 인사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거를 그냥 밀어붙였다 하는 점에서 정권 관리를, 임기 말 정권 관리 포기했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선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9개월 남았습니다. 글쎄 뭐 많이 남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여권 사람들은 이렇게 또 검찰에서 그 인사하고 이 사람들이 또 가서 정권 관련한 수사 같은 거 틀어막고 이러면 또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대선에서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 지금 그 상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기가 얼마 전까지 있던 자리인 검찰총장 자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꿰뚫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 무지막지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논평을 할 겁니다. 논평 자체가 공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대가 대선 후보가 지금 될 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도 상당한 정도의 검찰과 관련한 그 어떤 콘텐츠들이 대선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정치검사 이런 건 물론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장모, 부인 물론이죠. 그런 것들도 다 그 논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의 무모한 인사, 정권 방어 인사,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인사농단,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 어디에 위반되는가, 이런 부분도 대선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대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권력이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다. 그 자리에 가서 있겠다, 이런 얘기죠. 참 어찌 보면 명언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갈까요? 이 정권 얼마 안 남았어. 대선 9개월 남았는데 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서 한 9개월만 참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상당수의 그 2,000명이 넘는다는 검사들이 그래 이거 뭐 기껏해야 9개월짜리 인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은 검사들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불만들이 끓어오르고 지금 이렇게 누가 뚜껑만 딱 열면 폭발할 것이다, 그런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선의 악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그냥 또 검찰 인사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굴러가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주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추석 때쯤 재난지원금 주고 또 내년 대선 임박해서 또 한 번 줄 겁니다. 뭐 그때는 우의로금이라는 형태로 주려고 할 텐데 아마 그렇게 해서 또 주려고. 그러면 이제 돈 풀었으니까 뭐 될 거야. 글쎄요, 이번 4.7 재보궐선거 때 우리가 봤지만 과연 돈만 푼다고 그 실정이 가려지겠는가? 더군다나 상대는
윤석열인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선의 악재가 될 것이 틀림없다. 결국은 이것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되는 일,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세 가지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